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포르쉐의 신차 마칸 일렉트릭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마칸 일렉트릭을 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타볼 차량은 총 2대입니다. 4S와 터보 이렇게 두 가지 차량인데요. 참고로 마칸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노멀 버전 4S 터보 이렇게 나뉘고요. 뭐가 다르냐면은 출력이 가장 다릅니다. 첫 번째로 타볼 차량은 4S이기 때문에 500마력대의 힘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타볼 차량은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600마력이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럼 이 마칸의 신형 일렉트릭 어떤지 한번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고! 짠! 드디어 포르쉐 마칸 신형 일렉트릭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사실 한 30km 정도 주행을 해본 상태이고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4S 차량입니다. 마칸이 2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전동화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트림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후륜구동 모델인 기본 모델이 있고요. 4S 터보 이렇게 나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4S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환산 시에 거의 516마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전기차이기 때문에 밟았을 때 출력감이라든지 확실히 퍼포먼스에 가까운 전기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태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퍼포먼스 주행보다는 일상적인 주행 위주로 했는데요. 일단 포르쉐 차량 같은 경우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라고 PASM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모든 전 라인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 이제 보통의 차량들도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서스펜션도 연동이 되고 스티어링도 연동이 되고, 전동화 차량 같은 경우는 모터 출력 연동되고 해가지고 약간의 주행 질감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포르쉐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더 극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마칸이 중형 D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수입 전기차 중에서는 마세라티의 그레칼레 폴고레 정도가 됩니다. 물론 가격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일단 저는 그레칼레를 아직 못 타봤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일단 마칸 일렉트릭 4S 기준으로 노멀 모드는 상당히 컴포트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지금 고속 주행을 했었는데요. 터널에 진입을 했네요. 자, 어두워서 약간 라이트를 켰고요. 지금 터널에 진입을 한 김에 제가 실내 정속도도 한번 말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한 85에서 90km 요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로드 노이즈와 윈드 노이즈가 요 정도가 들립니다. 오늘 제가 아쉽게도 데시벨 측정기를 놓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귀로 들으셔야 돼요. 아무튼 보통의 차량들은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음이 이 안에서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일반 주행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터널 안으로 진입을 하니까 좀 소음들이 많이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 방음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속도를 조금 올렸다가 터널을 빠져나가 볼게요. 그러면서 실내 정속도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히 이게 D 세그먼트긴 하지만 실내 방음이 조금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드 노이즈도 조용하긴 하지만 특히나 마칸 일렉트릭은 윈드 노이즈가 상당히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인스트럭터님께서 신형 마칸 일렉트릭에 들어가는 증강현실 HUD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쉽게도 제가 탄 차량은 HUD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증강현실 HUD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아쉽게도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제가 MBH 실내 정속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HUD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마칸 일렉트릭은 어쨌든 간에 순수 전기차잖아요. 순수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부터 일반 내연기관과 좀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주행 가는 거리잖아요. 그리고 전비 이런 것들도 좋게 나와야지 아무래도 상품성이 더 좋기 때문에 디자인부터가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형 마칸 일렉트릭은 에어로 다이나믹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고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긴 하지만 이 공기저항 개수가 0.25cd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중형 SUV인데 0.25 정도면은 꽤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나 전비가 좀
좀 좋게 나오는 타입인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시승 행사는 먼저 4S를 탄 다음에 나중에 제가 끝판왕, 마칸 일렉트릭의 끝판왕인 터보를 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4S를 탔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라든지 출력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또 안전을 위해서 앞에 리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승하기 전에 타이어가 뭔지 확인을 하고 탔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순수 전기차기 때문에 뭔가 제 예상에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껴져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 달렸을 때 약간 이렇게 타이어가 굴렀을 때 로드 노이즈가 조금 약간 울려 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랬는데 막상 전기차 전용 타이어면은, 그래서 승차감도 꽤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방금 약간 포트홀 구간 밟았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좌우 고저차가 다른 곳 있잖아요. 맨홀 구간이라든지 포트홀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포장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좌우가 좀 요동치거든요. 차들이 아무리 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 4S 기준으로는 에어서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이긴 하지만 기본 라인과 4까지는 아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S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에어 서스펜션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투 밸브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밸브 하나만 썼을 때보다 투 밸브, 이런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승차감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달리는 고성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편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속도 감쇄 구간을 가고 있는데 이랬을 때에도 사실 밑에서 물려 퍼지는 소음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윈드 노이즈도 이게 뭐 공기 역학적으로 뭐 에어로 다이내믹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공기 저항계수 좋아지고 막 그랬는데 막상 윈드 노이즈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외부 소음 유입은 그냥 중형급 다운 것 같아요. 방금 대형 트럭이 옆에 있었는데요. 보통의 상용차들은 일반적인 승용차에 들어가는 엔진과 다르고요. 또 대부분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옆에 방금 대형 트럭이 있었을 때에는 외부 소음 유입은 딱 그냥 중형 다운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여태까지는 제가 고속도로를 주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일반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포함된 도로이기 때문에 마칸 일렉트릭의 살짝의 뭐 선의 능력이라든지 코너링 능력도 느껴볼 수 있는 코스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차량을 막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고 싶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이 인스트럭터 차량을 추월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스포츠 모드로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아쉽네요. 지금 이렇게 다리 이음새 이런 데를 갔을 때에도 데일리하게 타기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사실 요 4S만 하더라도 내연기관 환산시에 516마력이거든요. 보통의 차량이 400마력만 넘어가도 고성능이라서 일상 영역에서 탔을 때 좀 뭔가 승차감이 하드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마칸 일렉트릭은 4S까지 오더라도 데일리하게 타기 좋은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보이시죠? 이 스티어링의 우측에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버튼 아니에요. 이렇게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노멀 모드를 달렸고요. 총 4가지입니다.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로드. 아무래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다 보니까 오프로드 모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노멀 모드로 다녔고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제가 지금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켜놓은 상태예요. 이게 끄고 키고 차이가 좀 감성적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키게 되니까 마칸 전용 이 전기차 소리가 쑥 나면서 감성 마력이 좀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오늘은 막 완전 퍼포먼스 주행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막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 막 풀악셀 밟고 막 조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상 영역 구간에서 이 마칸 일렉트릭의 성능을 느껴볼 겁니다. 그리고 보통의 포르쉐 차량들은 숫자 4가 들어가면 4륜구동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륜 기반의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와인딩 도로, 이제 와인딩 도로 입성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데를 갔을 때에도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돌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코너링에서도 조금 더 재밌게 탈 수 있으면서도 데일리한 뭐 그런 차량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지금 콘크리트 구간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콘크리트 구간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비교적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시끄럽긴 해요. 와, 근데 방금
다리 이음새 구간을 지나갔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서스펜션을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락하고 충격들을 세분화해서 흡수를 시켜준다라고 느껴집니다. 승차감이 편안하네요. 아무튼 이게 전자제어 댐핑과 함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이 전고까지 같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는 가장 서스펜션을 좀 유하게 풀어낸 버전이고요.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갈수록 전고가 살짝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아니고 스포츠 모드만 하더라도 뭔가 이 노면이랑 조금 더 밀착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면의 상태를 노멀 모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배터리가 91% 정도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45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조 시스템은 1단으로 사용 중이고요. 마칸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트림과 관계없이 100kW NCM 3원계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는 CATL이긴 하지만 제조는 또 독일 공장에서 제조가 된다고 해요. 아무튼 100kW NCM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트림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국 기준으로 47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고성능 모델인 4S이기 때문에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1회 충전 시에 450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사실 준수한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충전에 관한 이런 목록들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에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시트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차량은 이제 순수 전기차기 때문에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에서 뭐 적게, 뭐 크게, 중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스티어링 휠 뒤쪽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마칸 일렉트릭은 그냥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거지 이 운전자가 임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게 노멀 모드에서는 회생제동이 좀 막히는 길에서는 좀 더 극적으로 다가오지만 쭉 탄력 주행을 하면 할수록 회생제동이 거의 개입이 되지 않긴 합니다. 다른 전기차, 다른 순수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회생제동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가 노멀 모드로 바꿨는데 진짜 에어소스가 쑥 하면서 위로 살짝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요거를 카메라에 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건 진짜 차를 타보면 알아요. 뭔가 전고가 높아졌네, 낮아졌네 이런 것들. 그리고 앞쪽에 디지털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내가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전비 이런 이력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중앙의 디스플레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속도 게이지를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이얼을 누르면은 에이다스 앞차라든지 옆에, 근데 이게 지금 차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트럭인지 SUV인지 세단인지까지 클러스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또한 실선이라든지 점선 구간들도 자세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내리게 되면은 내비까지 클러스터에 같이 연동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내비가 들어가 있긴 한데 티맵은 아니에요. 요즘 뭐 수입차도 그렇고 국산 브랜드도 그렇고 이 티맵 기반의 내비를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포르쉐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은 인식률은 좀 더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리면은 이렇게 완전 큰 방식으로 볼 수가 있고 심플 모드도 따로 있습니다. 앞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마칸 일렉트릭의 선의 능력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굽이진 코너 구간이거든요. 빠지는 구간이라서. 근데 확실히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전고도 낮아지면서 스티어링 휠 조향 기어비도 많이 달라집니다. 노멀 모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높을수록 적은 조향으로 큰 회전 반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스포츠 주행, 퍼포먼스 주행을 했을 때 좀 더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직관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칸 일렉트릭이 그래요. 그리고 플랫폼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PPE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우디 이트론 Q6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포르쉐에서 두 번째 순수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약간 가속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살짝만 밟아도 토크감이 바로 전해집니다. 근데 오늘은 대열 주행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막 속도를 임의적으로 줄이고 풀악셀까지는 밟진 못하겠지만 살짝만 밟아도 이 차의 출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보통의 차량들은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은 직진 안정성이 살짝 흐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포르쉐 차량들은 초고속 영역으로 갈수록 좀 더 다운포스가 증가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치고 나가줍니다. 근데 마칸 일렉트릭도 동일해요. 지금 천천히 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100km 이상으로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구동되는 느낌이 안정적이면서도 파워풀하다 보니까 체감되는 속도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시속 100km로 가고 있지만 체감되는 가속되는 느낌은 한 60에서 70km 정도인 거죠. 여태까지는 제가 이 사운드를 켰거든요. 지금은 이 사운드를 꺼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아직까지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둔 상태이고요. 소리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근데 이 사운드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사운드가 있긴 있네요. 그쵸? 조금 들리죠? 이제 드디어 와인딩 코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와인딩은 자고로 스포츠 모드죠. 다시 이 사운드 켜볼게요. 이게 마이크로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는데 이 운전자인 제가 느꼈을 때에는 이 사운드를 켰을 때 뭔가 좀 더 이 베이스 음이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금 방직턱 오늘 되게 정신없네요. 보통 이렇게 시승행사 같은 경우는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하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따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인스트럭터 차량을 추월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두서없이 말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신형 마칸 일렉트릭 4S 차량을 시승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끝판왕 버전인 터보 차량을 타볼 차례입니다. 아무튼 4S 같은 경우는 일상주행 영역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판왕인 터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칸 일렉트릭의 끝판왕 버전인 터보 차량을 탔습니다. 일단 마칸 일렉트릭은 기본 4S 터보 이렇게 4가지 모델이 나오는데요. 방금 전까지는 4S 차량을 시승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제일 최고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터보 차량을 탔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자마자 터널에 입성을 했는데요. 일단 방금 탔었던 4S랑 비교하면 뭐가 가장 많이 다르냐, 일단 들어가는 옵션도 조금 다르고요. 제가 타고 있는 터보가 당연히 출력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후륜 조향이라든지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공차 중량도 방금까지 제가 탔었던 4S에 비하면 좀 더 무거운데요. 방금 전까지는 제가 마칸 일렉트릭 터보를 타고 약간의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칸은 아무리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차체 사이즈가 커지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포르쉐에서 SUV 라인의 엔트리급에 속합니다. 휠베이스도 길어지긴 했지만 코너를 돌 때에는 뭔가 무리는 없더라고요. 바로 이게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5도까지 조향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전장이 5m가 안 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m가 안 되는 차체에 후륜 조향, 그것도 각도도 5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급격한 코너 구간이 좀 더 말리면 말려 있을수록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널에 입성을 해서 직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4S와 동일하게 터보 차량도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 오히려 더 안정감이 듭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제가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였네요. 죄송해요.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스포츠 플러스 스플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밟아볼게요. 쭉 밟았을 때 엄청난 초고속 영역으로 지금 진입을 해서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 고속 직진 안정성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노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진동들을 잘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에서 진동을 잘 걸러준다는 것과 잘 잡아준다는 거는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마칸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에서 스포츠, 스포츠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면 갈수록 이런 노면의 상태들을 피드백을 잘 주면서도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에 리드 차량이 있고 대열 주행을 해야 돼서 제 맘대로 좀 주행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차량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무려 639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113토크가 넘습니다. 이는 포르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토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차량은 완전한 퍼포먼스, 다이내믹 주행을 해야지 차량의 성능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거의 데일리한 그런 운전 포지션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살짝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만큼 이 차량은 데일리스러우면서도 스포츠성이 가미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보통의 전기차들, 그리고 이 차량은 토크가 무려 113토크가 넘잖아요.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의 이 정도 차량들 같은 경우는 급가속을 했을 때 완전 휠스핀이 날 정도로 토크가 쫙 잡히면서 바로 쏴주거든요. 근데 마칸 일렉트릭은 그러지가 않아요. 뭔가 내연기관처럼 서서히 업시프트가 되면서 변속이 된다, 그러니까 변속 충격은 없거든요. 근데 변속이 되는 느낌처럼 서서히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 타입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데일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터보 같은 경우는 마칸의 이제 최상위 버전이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무려 1억 3,800이고요. 이게 그냥 완전 기본 가격이거든요. 포르쉐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인디비주얼 오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을 하나하나 내가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오너에 따라서 차가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나 마칸 타. 근데 너도 마칸 타? 근데 차가 다 달라요. 왜냐면 인디비주얼 오더 방식으로 생산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 달려 있고요. 후륜조향 달려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87인치 HUD, 증강현실 HUD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옵션이 많아지면 좋긴 한데 그만큼 차량의 중량이 무거워지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이 공차 중량이 2.5톤에 달하고 총 중량은 아마 더 무겁겠죠. 옵션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차량, 특히 엔트리급인데 공차 중량이 2.4톤이면 진짜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막 엄청 무겁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습니다. 특히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서 스플 모드로 변경을 하면 할수록, 스포츠 주행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이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마칸 같은 경우는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조금 젊은 층이 트라이하기 좋은 세그먼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 성향이, 스포츠성이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막 극적으로 다이내믹한 느낌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끝판왕 버전인 터보 차량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막 엄청나게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마칸 일렉트릭은 트림 관계없이 모두 다 100kW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3원계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저온, 상온 간에 이런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보통 이제 수입 전기차 하면은 보통 충전 시스템이 400V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마칸은 800V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초급속 충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사용성이 좀 좋은 수입 전기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하니까 아까 처음 제가 4S 탔을 때는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풍절음, 윈드 노이즈가 희한하게 좀 많이 들리네요. 왜 그러죠? 그리고 터보는 어쨌든 간에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노멀 모델이나 4S와 외관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요. 에어로 다이내믹을 노멀 버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챙겼기 때문에 이런 소음 아니면은 전비 아니면 주행 가는 거리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MBH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4S와 다른 점은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공조 시스템은 지금 약하게 일단 틀어놨어요. 짠! 이번에는 마칸 일렉트릭 터보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패밀리카 혹은 데일리카로 타기 정말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2열에서는 승차감 위주로 한번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현재 저는 이제 터보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마칸 일렉트릭 라인업 중에서 가장 고성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력, 아까 방금 전까지 제가 막 밟아보기도 하고 핸들도 막 제껴보고 했는데 확실히 처음에 탔었던 4S보다 핸들링 성능이라든지 특히 트랙션 컨트롤들이 좀 더 세밀화해서 잘 잡아준다라고 느껴졌고요. 오늘은 계속 대열 주행을
진행을 하고 또 보통 이런 시승의 특성상 좀 정신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두서없이 제가 말을 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2열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리뷰 이런 것들은 작년에 많이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도로 위에서 타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색다릅니다. 이 앞쪽에 보면은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차량들은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을 때 2열에 타면은 시야가 좀 많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일까요?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2열의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답답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1열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일리하게 타기 좋긴 하지만 서스펜션 전고 이 농도에 따라서 좀 약간의 승차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열도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로 주행하고 있고요. 시속 한 80km에서 90km 그 사이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했을 때 승차감은 1열보다는 살짝 노면의 상태를 조금 더 읽어주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휠이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중형 SUV에서 21인치면은 약간 오버스펙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21인치는 살짝은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에는 21인치 휠이 훨씬 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완전 직선 도로에 완전 고속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면의 요철들을 좀 불필요하게 2열에 알려주고 있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달리는 스포츠성이 가미가 되어 있는 차량치고 2열의 승차감이 그래도 비교적 상중하를 따진다면은 그래도 중에서 중상 그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나쁘지는 않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처럼 다리 이음새라든지 요철 구간 이런 데로 두둥 갔을 때 로드 노이즈가 1열과 비교했을 때 2열이 조금 더 크게 울려 퍼지기는 합니다. 요거는 휠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휠이 커지면 편평비가 좀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들이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칸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신다면은 마칸은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포르쉐 SUV 라인업에는 요 바로 위에 카이엔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카이엔도 시승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카이엔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로 따지자면 한 급 차이인데 거의 두 체급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그게 크게 느껴져서 저는 좀 여유롭고 편안하게 다니는 걸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카이엔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이렇게 급 가속을 했는데 보통 이게 운전할 때는 내가 가속 페달을 밟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때문에 막 되게 재밌게만 느껴지고 불편함은 거의 느낄 새가 없거든요. 근데 조수석이라든지 지금처럼 2열에 탑승했을 때 급가속이나 급감속, 뭐 급제동 아니면 급조양 이런 그러니까 급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불안하게 느껴지는 차량들이 많은데 마칸 일렉트릭은 비교적 그런 불안함을 2열에서는 많이 해소를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뒤쪽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공명음이 살짝 들리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마이크로 잘 당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MBH 실내 정숙도는 사실 급을 상회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방금처럼 이렇게 로드 노이즈 구간 이런 데에서도 좀 많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소음은 중간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편안하게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게 지금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요 각도가 고정입니다. 고정식이에요. 그래서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대부분의 수입차가 사실 리클라이닝이 되는 차들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단점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공조 시스템도 요 안쪽에 열선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열 승객 옵션은 나름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후륜 기반 AWD 4륜 구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데 요 센터턱도 이게 지금 카메라에는 안 담기지만 센터턱도 사실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는 이게 내연기관이 아니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순수 전동화 차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포르쉐 신형 마칸 일렉트릭 4S와 이렇게 터보 차량까지 같이 타봤습니다. 확실히 제일 위급인 터보가 주행 성능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4S 같은 경우도 좀 고성능을 지향하면서도 데일리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타기에도 좋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너무 즐겼더니 막 머리도 그렇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